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오늘의 증시 홍성진입니다. 월가에서 투자 대가로 불리는 피터 린치라는 분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보면 참 당연한 말이긴 한데요. 요즘처럼 이 복잡한 시장 상황 속에서 내가 알고 또 이해하고 있는 종목에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다라는 의미인 거겠죠. 복잡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우리만의 투자의 길을 찾아가는 게 중요해 보일 듯합니다. 자, 그럼 먼저 마감 상황 바로 확인해 볼까요? 미국 증시 마감 상황 같이 보시죠. 자, 밤사이 미국 증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속된 가운데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연준이 생각보다 금리를 더 많이 내릴 거란 기대감이 시장 전반적으로 확산되면서 주요 기업 가운데 특히 빅테크 기업들이 활짝 웃은 하루였습니다. 다우지수는 0.25% 오르면서 45,500까지 올라섰고요. S&P 500 지수는 0.2% 상승,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하면서 0.4% 상승해준 모습입니다. 한편 미국의 국채금리는 오늘도 내리막길을 걸었는데요. 10년물 국채금리는 지난주 4.1% 아래로 떨어진 이후에 오늘은 4.04%까지 현재 밀려난 상태고요. 월가 전문가들도 국채금리의 약세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걸로 내다보는 중입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같이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97 중반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여외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현재 1,385원대에서 거래 중입니다. 자, 그럼 외신들이 주목했던 키워드들 하나씩 체크해 볼까요? 자, 한국 근로자들이 출국 명령을 무시해서 구금했다. 현재 미국이 이민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 장관의 발언이었는데요. 심지어 몇몇은 범죄 활동과 관련이 돼 있다면서 그에 따른 결과를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됐던 게 바로 추방과 관련된 표현들이었는데요. 근로자들이 deported, 그러니까 추방될 수 있다면서 기존의 얘기가 나오던 이 자진 출국과는 결이 한층 더 달라진 모습입니다. 추방의 경우에는 이 자진 출국과는 다르게 미국 재입국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서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리고 밤사이 뉴욕 연은의 기대 인플레이션도 발표가 됐는데요.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기존 3.1%에서 3.2%로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게 바로 노동자들의 구직 자신감이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점인데요. 지금 통계에 따르면 구직 자신감 수치가 거의 한 44% 정도까지 떨어진 상태인데 따라서 앞으로 실업률이 더 늘어나지 않겠냐라는 이 경고음도 같이 나오는 중이고요. 이와 함께 주목을 받았던 또 다른 이슈, 바로 프랑스 쪽에서 나왔던 이슈인데요. 프랑스 하원의 정부 불신임 결정입니다. 지금 프랑스 하원이 바이루 총리에 대한 불신임을 결정하면서 지난해 취임한 바이루 총리를 비롯해 내각이 전원 사퇴하게 됐는데요. 해당 뉴스로 외환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까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다행히 유로화 자체에는 큰 변동성이 없이 장에 마친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증시의 매크로 이슈들 체크해 봤고요. 이어서 섹터와 기업별 이슈들 이번엔 김현수 아나운서와 확인해 보시죠. 네, 간밤 미증시의 전반적인 흐름, 섹터별로, 종목별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7개 기업들 상황부터 점검해 보시죠. 나스닥이 장중 사상 최고가를 터치했다라는 이야기 듣고 오셨는데요. 개별 이슈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1%대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 안에서는 일론 머스크 CEO의 이 급여 패키지 이야기가 나왔죠. 어제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스티펄은 경영에 대한 집중 효과가 커질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우호적인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밤 사이 업데이트된 또 다른 소식, 바로 미국 내에서의 점유율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40% 선을 좀 지키는 모습이었는데 간밤 나왔던 데이터상으로는 38%, 40선 언더로 내려왔다는 점도 함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엔비디아입니다. 앞서 들으셨던 소식인데요. 시티은행에서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경쟁사의 영향으로 앞으로의 좀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0 정도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거론했던 경쟁사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올려잡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은 고객 증가세에 주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315에서 $350까지 목표가 상향했다는 점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이폰 관련해서는 애플 추이를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약보합권 안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별다른 상승세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UBS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에 대한 가격을 조금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만약 올린다면, 상향 조정한다면 사람들이 좀 덜 살 수도 있다, 수요가 낮아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월가 아이비들의 의견까지 체크해 보시죠. 그럼 다음 장 통해서 히트맵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히트맵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오가고 있는 가운데 기술주 전반의 상승세가 조금은 두드러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 같은 경우 보합권에서 움직이지만 그래도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오늘 나스닥이 장중에는 사상 신고가를 터치하면서 기술주 전반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던 하루였습니다. 일단 고용에 대한 불안은 뒤로 한 증시 흐름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 안에서도 브로드컴은 최근 11개 거래일 중에서 10일 연속 상승했다라는 점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로스 메이필드 측에서는 AI에 대한 투자는 다시금 이어지는 중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버블론을 약간은 잠재우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소비재와 함께 기술주가 강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이 전 거래일과는 약간 다른 흐름을 보인다라는 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유틸리티와 함께 부동산 업종은 하락했다라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1개 업종 중에서 6개 업종만 강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이 안에서도 개별적인 이슈로는 로빈훗과 엠러빈이 S&P 500에 합류한다라는 이야기에 로빈훗은 15%대, 엠러빈은 10%대 강세 보였다는 점도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기술주 안에서는 브로드컴이 선방해준 하루였습니다. 다음 장 통해서 중국 동향까지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이 계속 신기록을 경신하는 중입니다. 지금 오늘 장에서도 좀 두드러지는 상승세를 보였는데 일단 나스닥의 상승을 견인했던 건 어제도 오늘도 브로드컴이었습니다. 상승폭만 보면 3%대인데 싶긴 한데요. 이 전거래를 기준으로 봤을 때 10% 가까운 급등을 보여주긴 했으니까요. 브로드컴과 오픈 AI 간의 관계도 계속된 꾸준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345달러 선 위로 올라갔다라는 점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타 기술주 추이도 비교해 보시죠. 일단 마이크론과 AMD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이긴 하지만 보합권 안에서도 상승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의 상승세가 계속해서 눈에 띄고 있는 한편 최근 11개 거래일 중 10개의 거래일 연속 상승했다라는 흐름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면에서 좀 비교해볼 만한 소식이 있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AI 버블론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최근 AI 관련해서 좀 찬물을 끼얹었던 건 알리바바였죠. 알리바바 요즘 뭐하고 있을까요? CNBC 측에서는 중국의 휴머노이드 스타트업 엑스스퀘어 로봇에 1억 달러를 베팅했다라는 보도를 간밤 내놨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의 로봇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유니트리입니다.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서 좀 로봇끼리 춤추는 영상을 공유하기도 했죠. 이 엑스스퀘어 로봇, 유니트리와 비교해서 어떤 메리트가 있을까요? 일단 가격 자체 측면에서 조금 강세를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휴머노이드 평균 가격은 8만 달러로 집계가 되어 있는데요. 역시나 중국 안에서 시장 안에서의 모멘텀이라고 하면 싼 가격이겠죠. 유니트리는 현재 1만 6천 달러 선에서 거래 중인데 지금 현재 엑스스퀘어 로봇에서는 우리가 만약 판다면 1만 달러 언더로 가격을 책정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련 기업들은 AI 버블론을 좀 뒤로 하고 로봇 관련 캐파를 늘려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이 안에서 투자 방향 중심은 어디에 잡아봐야 할지 지금 바로 함께 전략 만나보시죠. 글로벌 증시의 핫한 이슈들 그리고 핫한 종목들 체크해보는 굿모닝 라이브 시간입니다. 타이거 인베스트의 황윤석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밤사이 어떤 핫한 이슈들이 또 있었을까요? 네, 그동안 이제 AI 거품론, 9월 저주론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AI 거품론은 이제 엔비디아 실적하고 브로드컴 실적으로 이제 불식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9월 저주론도 이제 보면 그 기술주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강하게 그렇죠. 상승을 시켜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역시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이 시장이 계속 탄탄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 네. 그래서 투자자분들은 그동안의 이 그 악재에 대해서 너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의 당근과 채찍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VEU 자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인텔과 삼성전자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를 제외시키는 네. 발언을 했었는데 하루 만에 또 미국과 무역 협정을 체결한 그 파트너국 대상으로는 45개 품목에 대해서 관세 면제를 해주겠다. 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 예외가 되는 그 품목도 있습니다. 그렇죠. 농산물이라든지 항공기 부품 네. 이런 쪽은 예외가 되고요. 또 태양광 패널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
또 일부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서도 기존의 면세는 폐지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대해서 기존에 사실상 무기한 허가를 받았었잖아요. 그랬었죠. 그런데 이게 철회된 다음에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대한 장비 부품 공급 방식에 대해서 사이트 라이센스 이게 뭐냐면 연간 단위로 포괄 승인을 하는 거를 방식으로 이제 전환한다. 네. 이렇게 좀 완화시켜 준다는 걸로 해서 선심 공세를 피는 건데요. 이런 제안을 했다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한국인들의 근로자들 구금 사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이슈와 관련해서는 밤사이 또 나온 내용들이 있을까요? 뭐 잘 아시는 대로 조지아주에 그 건설 중인 현대차와 LG 에너지 솔루션 네. 그 전기차 배터리 합작 공장에서 우리나라 그 이제 근로자들이 300여 명이 이제 불법 구금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상 이거에 대해서 사과는커녕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변명으로 일관을 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한국과의 관계가 어떠냐라고 물어보니까 여전히 한국과 관계는 좋다. 예. 그다음에 그 주 방위군까지 투입해서 정말 그 시설이 열악한 그 감옥이라고 할까요? 예. 거기에 구금시키는 구치소라는 모습을 예. 했는데요. 그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방위군은 할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백악관의 국경 담당 책임자가 CNN에 출연해서는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현대차 공장 이민 단속을 계기로 해서 네. 미국 내 더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 이민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사과는커녕 뭐 오히려 더 확대하겠다라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런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일방적인 이런 행동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주변에 들은 얘기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얘기죠? 그게 뭐냐면 최근에 방학을 이용해서 네. 고등학생이 미국의 어학 단기 연수를 갔다고 해요. 예, 뭐 그런 경우들 많이 있죠. 네, 그런데 입국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혹시?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가족이 한 일주일 정도 가족과 동반해서 중국 여행을 갔다 온 것 때문에 입국 거부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미중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에요. 네, 이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화가 날 정도인데요. 예. 이렇게 막 일방 독주 통행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 머지않아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민 정책 관련해서는 갈수록 조금 더 강화되지 않을까, 심화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살펴봐야 될 두 번째 핫 이슈로 지금 반독점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빅테크 반독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입장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EU가 그동안 그 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반독점 그 판결을 많이 내리고 벌금을 많이 부과를 했었거든요.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 구글과 애플에 대해서 반독점 벌금에 대해서 무역 조사하겠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알파벳하고 애플에 대해서 이제 조사 착수하겠다 그랬는데 이게 이유가 뭐냐면 이런 부당한 벌금이 계속된다면 301조 조사를 개시해서 이런 불공정한 제재를 무효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유럽이 이미 미국이 이런 투자와 일자리로 향했어야 될 돈을 사실상 빼앗아가고 있다라고 또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알파벳을 비롯한 다른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 부과된 수많은 벌금과 세금에 대해서 이게 불공정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또 EU가 애플로부터 경쟁 제한 행위와 관련해서 수십억 달러의 세금과 과징금을 강제로 징수한 사례에 대해서도 이거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상당히 붕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당사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제 알파벳과 애플의 주가를 한번 볼 텐데요. 이렇게 본격적으로 지원 의사를 밝혔는데도 사실 그 알파벳, 구글의 주가는 오히려 소폭 약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신고가 돌파하고 나서 살짝 음봉이 나왔는데요. 뭐 신고가 돌파하고 나서 살짝 눌림 먹고 가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반독점 벌금에
경고를 내리면 예. 즉각적으로 상승 반응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했었거든요. 근데 사실상 하락했고 애플의 경우도 한번 보시면 애플은 또 바로 그 현지 시간으로 오늘 아이폰 17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락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지금 보시면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애플의 기술 자문사라고 할 수 있는 퓨처럼 그룹의 CEO가 이 아이폰이 혁신성과 독창성이 부족하다 이런 발언을 하니까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제품 공개하고 나서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 게 그동안은 그렇게 잘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컸다가 그나마 낙폭을 줄인 게 지금 뭐 한 1% 내외의 하락으로 마감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애플의 신제품과 관련해서는 확실히 기대감이 뭐 예전만큼은 크지 않은 듯하고요. 자, 그리고 밤사이 뉴욕연은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 인플레이션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수치들이 있더라고요. 뭐 구직자들의 자신감 이런 내용들도 섞여 있던데 어떤 내용이죠? 네, 8월달 뉴욕 연은 1년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3.2%로 소폭 상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용 시장이 전망이 악화되고 있고 또 실직할 때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2013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 역대 최저치로 급락했다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또 실업률 증가 전망도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1년 기대 인플레는 지금 3.2%, 3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지금 3.0%,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2.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사실상 이제 고용 때문에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에 약간 좀 초를 친다고 할까요? 좀 이 저해하는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밤사이 핫했던 이슈를 체크해봤고 이제 종목 단으로 한번 넘어볼까 하는데 첫 번째 종목으로 로빈후드를 꼽아주셨어요. 로빈후드 오랜만에 들고 오시는 것 같은데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9월 22일 미국 증시 개장 전에 S&P 500에 이제 편입이 된다는 소식 때문에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로빈후드뿐만 아니라 뭐 엠로빈이라든지 아니면 앵코르 그룹 같은 이제 세 개 종목이 새롭게 S&P 500에 합류를 하게 되는데요. 이 로빈훗은 지금 번스타인에서 목표가를 160달러로 상향을 했고요. 최근에 보면 돈나무 언니라고 하는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트에서 블리시하고 로빈후드를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했다라는 소식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골드만삭스에서는 높은 밸류에이션에도 불구하고 로빈훗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 왜 그러냐면 아직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고 또 무료 온라인 주식 거래 플랫폼이 24시간 가동이 되는데 이게 투자자들한테 상당히 어필하고 있다. 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번스타인은 지금 목표가를 160달러까지 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보면 뭐 파이퍼 샌들러나 뭐 이런 또 대형 투자은행들은 120달러대 이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오늘 마감된 지금 종가를 기준으로 보면 117달러 직전 고점을 거의 근접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기서 이제 장대 양봉이 솟았거든요. 한 번 더 급등하면 이제 120달러대에 진입을 하는데 이게 로빈훗 역량 때문에 코인베이스라든지 또 그 서클이라든지 그 암호화폐 관련주들 암호화폐 관련주들도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로빈후드의 전반적인 평가는 월가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듯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핫 종목으로 이제 쿠팡을 꼽아주셨는데 쿠팡은 어떤 이슈 있었죠? 자, 쿠팡은 그동안 계속 적자를 냈었고 이제 실적이 좋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 로켓 배송으로 알려져 있는데 영업이익에서 처음으로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실적 발표한 거를 보면 매출액은 85억 2,400만 달러로 16% 증가한 걸로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1억 4,900만 달러 흑자 전환을 했는데 당기순이익도 3,100만 달러로 흑자 전환을 했고요.
주당 순이익도 흑자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쿠팡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과의 경쟁 때문에 위협이 되고 있어도 앞으로 미래 성장 기회가 계속해서 돋보인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지금 목표 주가 36달러, 그다음에 JP 모건은 37달러까지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 마감된 게 최근에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많이 급등한 네. 것 같아요. 거의 9% 가까이 예, 뛰었죠.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31달러로 마감이 됐는데요. 주봉상으로 보면 지금 고점을 돌파하고 있지만 상장 이후 최고가가 69달러인 점을 감안한다면 저는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도 보면 불황형 흑자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쿠팡을 비롯해서 온라인 기업 중에 쿠팡을 비롯해서 지금 가격 파괴를 하고 있는 다이소, 그다음에 네. 올리브영 같은 불황에 강한 기업들만 살아남는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쿠팡의 주가는 앞으로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실 만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 종목으로 알리바바를 꼽아주셨는데 알리바바는 로봇 투자 쪽 소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알리바바를 아직도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많은데 사실은 이제 AI 기업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오픈 소스 AI 모델 통이의 새 버전을 또 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중국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경쟁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데 알리바바가 클라우드 유망 로봇 스타트업인 엑스스퀘어 로봇에 지금 1억 달러 정도를 투자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클라우드와 인공지능 사업 성장세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그 알리바바에 대해서 대형 투자은행들이 계속해서 목표 주가를 높게 잡고 있는데요. 미주호 같은 경우는 지금 젠 AI 기능의 도입 확대 수요를 분석했을 때 향후 2개 분기 연속해서 클라우드 사업 성장세가 가속화될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149달러에서 159달러까지 높였고요. 그다음에 CT에서는 1분기 매출이 26% 증가했고 경영진은 앞으로도 고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다고 자신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목표 주가를 148달러에서 187달러까지 올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일봉 차트상의 최고가가 148달러인데 네. 148달러인데요.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다만 단기간의 상승폭이 높았기 때문에 무리한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말씀의 황윤석 타이거인베스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